검찰에 빨대가 많은 기자가 있습니다. 동아일보 정원수 기자가 그러한데요. 상당히 주목되는 검찰 내 흐름을 오늘 칼럼에 담았습니다. 복무 평정 없이 검찰 인사를 한 적은 지금까지 없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느 회사나 검찰이 아니더라도 복무 평정보다도 인사를 먼저 하는 데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복무 평정을 한 다음에 인사를 하는 게 이 수순 아닙니까? 상식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지난 5월 13일 검찰 인사가 있었죠. 이때는 복무 평정 없이 검찰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때 무슨 인사가 있었느냐?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수사지휘 라인이 싹 교체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두고 한 검찰 관계자가 외롭게 검사 인사규정 위반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몇 사람 안 됐어요. 이런 비판을 한 사람이. 실제 인사규정을 찾아보니까 검찰 인사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평정을 먼저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인사를 하도록 의무화돼 있는데, 근데 법무부는 검찰 인사가 다 끝난 8월 초 상반기 평정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공지했습니다. 예년보다 2개월 뒤로 밀린 것입니다. 누가 봐도 선우가 뒤바뀐 것인데요. 규정 위반입니다. 자, 이 때문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5월 13일 인사 이거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칙상 법무부가 인사안을 짜면 이걸 대검찰청으로 가져옵니다. 대검찰청의 수장이 누굽니까? 검찰총장 아니에요. 검찰총장에게 보여주고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법무부가 가져온 검사 인사안에 대해서 아예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러면 자기가 그걸 보면은 의견을 낸 것처럼 된 거란 말이죠. 대검찰청의 어떤 의견을 구했다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일단 보고 아무 말을 안 했다. 침묵도 의견이라고 이제 간주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예 안 봤대요. 아예 안 본 건 뭡니까? 5월 13일에 했던 김건희를 위한 인사, 난 인정 못한다. 이거였어요. 이원석 검찰총장.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였어요. 그렇게 해서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사람이 바로 이창수 씨고요. 이창수 씨가 이번에 이원석을 패싱하고 김건희를 지난 금요일에 조사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5월 13일 인사가 누군가에게 왜 필요했는지 이건 다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건희를 위한 인사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줄곧 검찰총장 이원석은 성역은 없다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왔는데,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한테 몰래 불러서는 안 된다. 검찰 아닌 다른 곳에서 조사하면 안 된다. 그리고 시시각각 모든 걸 나한테 보고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했는데, 김건희 조사 거의 끝날 무렵에 이창수가 이원석한테 전화를 냈어요.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와, 빅엿을 먹은 거죠, 이원석이가. 그래서 막 거기서 경로를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예, 워낙 화를 아주 그냥 크게 내서였는지 이창수가 조사 끝난 다음에 바로 이원석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늦은 밤이었는데 밖에서 초인종을 눌러도 그냥 쌩 깠다고 합니다. 문전박대를 한 거죠. 예, 상황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 이미 4년 전부터 수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이었고 법무부 장관은 추미애였고, 추미애 장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 마누라가 공범으로 의심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너 손 떼! 이렇게 지시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손떼라고 한 주체가 윤석열이 아니라 검찰총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김호수라든지 이번에 이원석까지도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개입할 수 없게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원석 검찰총장으로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 개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번에 조사할 때 모두 조사했습니까? 디올백 사건도 조사했단 말이에요. 디올백은 개입할 수 있어요. 근데 디올백 사건마저도 쌩 까고 자기들끼리 수사했던 거 아니겠어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팀 구성까지 직접 지시했고 수사 지휘권도 갖고 있었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지들 멋대로 수사를 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검찰총장은 말이죠, 이 패싱 당할래야 당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도이치모터스 수사에 개입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번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만 수사했다 하더라도 검찰총장은 다 알아야 합니다. 또 나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완전히 쌩 깠다? 검찰 조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항명 사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총장 패싱 인사를 통해 교체된 김건희 수사 지휘라인이 패싱 조사까지 했다면 이거는 수사 공정성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한국일보 사설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가 2021년 12월 문재인 정부 때지요. 서면 지지를 받고 10여 쪽 분량의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게 4년 동안 김건희가 받아온 수사의 전부입니다. 자, 2023년 상반기에 또 한 번 서면 지지를 받았는데 이때는 아예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어요. 내가 대통령 부인이다 이건가? 자, 그러다가 7월 중순에 얼마 전에 70쪽 분량의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건 뭐예요? 질문서도 같다는 거 아니겠어요? 질문서가 같다. 아마 사전에 시험 문제를 보여준 것이다 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토요일에 제3회 장소에서 출장 조사에 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네요. 지난 금요일에 조사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지난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일요일 아침에 풀이 됐죠. 정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70쪽 분량의 서면 답변서를 냈다. 그 전에 질문서를 보냈을 것이고 질문서에 토요일에 불러서 물을 질문들을 미리 보낸 것이고 70쪽 분량의 서면 답변서를 제출한 것은 답변할 연습을 시켜준 것이다. 정말 저 극진한 그런 조사 연습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도 이렇게 조사하진 않습니다. 게다가 오늘 동아일보 충격적인 보도 아까 5분 브리핑에서 들으셨습니다마는 대통령실 경호처 청사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사들 보고 휴대폰 내놔라 이랬던 거예요. 또 휴대폰을 내놓았고 그래서 김건희를 조사하는 동안에 중앙지검 지휘부와의 소통도 어려웠습니다. 검찰총장은 말할 것도 없고 중앙지검 지휘부와도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와,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검찰청사에 불러가지고 긴밀하게 지휘부와 소통해도 모자랄 판에 대통령실, 그러니까 김건희의 아성으로 들어가서 휴대전화 다 반납하고 그래놓고 소통도 되지 않는 가운데서 조사를 벌였다. 포토라인에 서는 것을 싫어하는, 조사받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김건희가 이런 식으로 꼼수를 써서 황제 조사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김건희가 지난 총선 앞두고 한동훈에게 사과할 의향을 밝혔다. 이런 보도 때문에 시끄러웠죠. 이에 대해서 한동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실제로는 사과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걸 강조하는 취지였던 걸로 기억한다. 말을 상당히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김건희가 사과할 아무런 의지와 진정성이 없었다.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김건희 사전엔 사과가 없다. 특히 아이빌리브 사과 사태를 언급하면서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사례를 한동훈에게 언급했다. 뭐겠어요? 나 그런 사과 안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도 사과를 원하면 해줄게. 이런 얘기 아니었어요? 사과 안 한다는 얘기죠. 작년에 디올백 파문 터지기 전에 기자들하고 김건희가 만났는데 그때도 휴대전화를 다 제출하라고 했대. 녹음기 안 되고 당연히. 와, 이건 거의 김건희식 국룰이네, 국룰. 그렇잖아요. 건룰이야. 만나기 전에는 휴대전화를 다 내놔라. 거기서 김건희가 기자들한테 뭐라고 그랬냐? 사과는 무슨 사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한 말이에요. 짐작해보자면은 사과는 무슨 사과? 이게 작년 11월 이전 김건희의 입장이었다니까? 마찬가지야. 갑자기 디올백 하나 터졌다고 한동훈이한테 나 사과할래. 이랬겠습니까? 자, 이번에도 역시 사과할 뜻이 전혀 없다. 책임질 뜻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탬버린 장단에 춤춘 검찰 정말 꼬라지가 우습습니다. 그래놓고 격분하는 이원석에게 디올백 검사가 사표를 던졌다고 하지요. 정말 이 나라의 검찰은 존재할 가치가 있는 검찰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제 발언한 게 있습니다. 검찰 내 이런 하극상은 처음 봅니다. 12.12 군사 반란 때 육군 참모총장 정승화 대장의 부하들이 자신들이 상관을 체포한 것은 드라마로 보았는데 검찰 내에서 검찰총장도 모르게 작전 펼치듯 따돌린 하극상을 보다 정말 처음 봅니다. 이제 남은 수수는 김건희 무혐의 불기소입니까? 이재명 대표는 없는 먼지까지 만들어서 탈탈 털어 기소하고 김건희는 있는 먼지마저 탈탈 털어주고
불기소할 작정입니까? 검찰에게 묻습니다. 김건희가 그렇게 두렵고 무섭습니까? 김건희가 검찰의 목줄이라도 쥐고 있습니까? 아니면 김건희 백줄 잡고 출세할 일이 달콤한 유혹입니까? 김건희가 역대 대통령보다 더 셉니까? 퍼스트 레이디가 아니라 이의 대통령 퍼스트 프레지던트입니까?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영화 속 명대사입니다. 앞으로 피의자들이 검찰에게 검찰 당신들 조사하려면 빵집으로 와, 치킨집으로 와, 내 사무실로 와 이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검찰의 가오는 어떡합니까?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에는 칼춤을 추고 김건희 살리기에는 탬버린을 치며 부채춤을 추는 검찰. 왜 그러고 삽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은 윤석열 검찰 정권의 국정 철학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 국정 철학에 맞게 살아있는 권력 서열 1위 김건희 수사 철저하게 합시다. 부부싸움은 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속으로는 좋아할 겁니다. 왜? 국정 철학이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김건희 여사님, 이번 주 금요일 26일 탄핵 청문회 때는 법사위원장인 제가 출장 갈 수 없습니다. 국회로 증인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아니지만 경찰 중에 그런 경우가 있었죠. 조선일보 회장. 야, 장자연 조사하려면 우리 조선일보로 와. 거기서 조사 받아줄게. 실제로 그렇게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불기소됐고요. 자, 검찰의 가오는 어떡합니까? 자, 결국 김건희 뜻대로 수사가 이루어진 셈인데 이래가지고 정의가 세워졌다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김건희 뜻이 아닌 대로, 피의자 아닙니까? 피의자 뜻이 아닌 대로 수사가 이루어져야 그 수사를 국민들이 결과를 믿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특검뿐입니다. 특검뿐이에요.